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KB금융그룹에서 만든 부자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위 1% 부자를 주제로 농협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1% 부자의 커트라인입니다. 총 자산에서 모든 대출이나 부채 항목을 제외한 순자산이 기준이 되는데요.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인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의 커트라인은 2020년의 경우 26억 1천만 원이었고요. 2021년의 경우 29억 2천십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만에 3억 원 이상 증가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상위 1% 가구주의 평균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평균 나이가 63.5세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의 88%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부자 되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앤리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특히 4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상위 1%의 비중이 극히 낮았는데요. 비율적으로 보면 고작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SNS상에서 부자 코스프레를 하는 대다수의 MZ세대들 중 99%는 진짜 부자가 아닐 확률이 높으니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상위 1% 가구는 평균적으로 연간 2억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해당 수입 중 세금이나 이자 지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5,8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며 나머지 9,200만 원은 저축여력으로 보유합니다. 일반 가구에 비해 저축여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상위 1% 부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 보다 합리적인 목표점을 제시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5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그리고 그 금액은 총자산 기준인가요? 순자산 기준인가요? 저는 순자산 기준, 대한민국 상위 1%를 목표로 잡을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요동치는 자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불황기를 지날 때는 쉽게 포기해버릴 염려가 있고 경기 호황기에는 너무 빨리 목표에 근접하여 불필요한 자만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순자산 상위 1%를 목표로 잡게 되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 그 값이 적절히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을 목표로 잡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어집니다. 포인트는 경기 호황기에는 남들보다 수익률을 좀 더 내고 경기 불황기에는 남들보다 손실을 좀 덜 보는 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1% 커트라인을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검색된 항목 중 가구주 성별자산, 부채, 소득 현황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이후 소득 10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을 클릭합니다. 소득 10분위 데이터를 참고할 건데요. 소득 10분위라는 것은 상위 10%를 의미합니다. 보여지는 데이터 중 정가구 평균 데이터를 참고할 거예요. 그리고 상위 1% 커트라인을 계산하기 위해 2.5를 곱해줍니다. 2022년 기준 상위 1% 순자산 커트라인은 32억 4천만 원 정도네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매년 12월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매년 12월에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보고 1% 부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파이팅입니다.